안녕하세요. 서가경제입니다. 차트 빠르게 보고 시향 보고 방송 빠르게 마치겠습니다. 먼저 보실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음봉으로 크게 터지면서 개인 수급 올라주고 기관과 외인이 던지는 모습에 커다란 음봉을 하나 뽑아줘야지만이 굿버스 기준을 어느 정도 세우고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사다리가 굿버스 기준으로 사다리가 생긴 겁니다. 현재 요 가격들은 전 고점 대비 전 저점 기준으로 했었을 때 대략 83 정도 수치가 있더라고요. 그거 기준으로 수급을 대칭 가격을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대칭 가격으로 올라가다가 1329.3을 넘지 못하고 지금 죽은 상태. 그래서 지금 보면 3272 여기 가격도 지금 깨져 있는 상태인데, 요 가격도 지금 깨트렸기 때문에 3044 요 가격을 만나러 갈 겁니다. 그리고 요거 깨졌었을 때는 다시 대칭 가격보다는 수급선 수급 매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스피 절대 기호 순으로 봤었을 때 삼성전자는 지금 금요일 장에 71300 가격을 한번 뚫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수급선을 넘지 못하고 죽은 상태고, 최근 상한가 기준으로 이렇게 큰 종목은 4% 이상만 되면 상한가로 보고, 아무튼 이 양봉 기준을 두고 가격을 봤었을 때 종가가 70300입니다. 마이크가 바꿀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마이크가 듣기가 좀 거슬리는 부분인데 일단 방송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671 가격 만나러 갈 것인가, 여기 600 자력 가격 여기랑 요 가격, 이 가격이 있다 보니까 요것을 한번 터치하러 올라가 줄 것인지 그거는 한번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아무튼 그런 상태고, 그 밑에 하이닉스, 삼성전자 보시면은 공매도가 그렇게 크게 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이닉스는 역시나 공매도가 또 늘었다는 거. 그래서 하이닉스는 수급성 가격으로나 대칭 가격으로나, 그리고 수급으로 봤었을 때도 신용까지 땡겨가지고 개인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 그래서 고점을 만들어 놓고 개인들은 어떤 한상에 젖어들어서 신용까지 땡겨다가 저가의 물타기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가격을 이제 저기 하단 가격으로 꼬라박는 겁니다. 여기서 지지하고 다시 올리지 않는 이상 하단가로 내려 꽂을 거고, 그래서 제가 곱버스 기준 최대의 적은 삼성이지만 지금 우군 역할을 하고 있는 SK 하이닉스입니다. 어제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밑에 봤었을 때 공매도 포지션들은 그렇게 뭐 눈에 띄게 보이는 건 없었고,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차트가 아래로 흐를 종목들이 대부분이라는 거 간단하게 봤었을 때, 한국전력 요거는 상한가 위에 여기 있는데 요거 지지하게 되면 한국전력은 다시 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고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상태가 썩 좋지 않다.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요 봉 기준으로 20%나 올랐으니까 요 대가리 지지를 하면 반등은 아마 3%든 8%든 뽑아주긴 뽑아줄 겁니다. 단타로도 괜찮고 지속적으로 간다 그러면 여기 상대가리 자리를 잡고 매매하는 것도 하나의 기법이 있다는 거. 곱버스 차트입니다. 곱버스 큰 대칭 가격으로 봤었을 때 하단가인 1353원 요 가격을 기준으로 전 고점 그리고 전 저점 기준으로 봤었을 때 1451원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93원 정도 되고, 93원으로 1353을 뺐을 땐 125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255 분봉으로 보면은 확실히 지지하는 모습이 수급을 끌어올리는 모습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분봉으로다가 1255 수급 매집을 통해서 금요일날 1330과 40 다 던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날 다시 1353을 지지해주고 가야 되는데 1374 하루에 8%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월화수
월화수 가격에서 1353에서 수급을 매집을 통해서 목금에 또 털어먹고 계속 이 같은 전략으로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451 여기를 돌파하면 또 다음 주에 추가로 매집을 해서 또 올라가는 포지션들을 구축을 해서 2,000원대까지 해먹는 전략. 다음은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 현재 이번 주 들어서 수급을 오락가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현재 해외 제2의 뭐 코로나라든 뭐 그런 좀 역병 관련된 뉴스들이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미국과 관세 협의하는 데 있어서 군산에 뭐 해군 기지를 짓는 거에 있어서 중국이 기분이 조금 나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아무래도 지수가 크게 떨어지다 보니 그 영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저는 거꾸로 금요일 날 수급을 상당히 많이 채웠습니다. 그리고 뭐 현재 정부가 대주주 기준 양도세, 소득, 가세 등 뭐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바꾸고,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개박살이 났다고 하는데, 개하수들이나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지만은, 저는 이거에 대한 영향은 그냥 이제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 하락을 시키고 싶은데 하락시킬 명분을 여다가 지금 건 겁니다. 그냥 단지 그런 겁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국내 시장 또 개박살이 났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수가 개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앞서는 지수입니까?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전 세계 지수가 지금 빠지고 있는 부분은 관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보호무역의 일환으로서 전쟁이 이제 더 커지고 있는 부분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첫 번째로 러시아가 이제 정신줄을 놓은 것 같습니다. 미국을 상대로 데드라인이 뭐 어쩌고 시부리다 보니까 트럼프가 핵 잠수함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의 이유는 이것이죠. 고용이 쇼크가 발생을 했답니다. 트럼프형을 보고 있으면 과거에 우리 정부의 바보형 윤형이 생각이 나는 건 저만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고용 관련해서 통계를 하는 국장을 잘랐답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보여드렸던 미국 실업률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기점에서 한 5%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음영대에 들어가지 않을까. 지금 4.2% 정도 되는데 5% 올라가게 됐었을 때 음영대 구간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생각했었을 때 현재 관세 이슈 관련해서 그냥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이 물건을 갖다 파는데 부가세가 만약에 우리나라 기준으로 10%가 있습니다. 근데 걷다가 뭐 20%고 25%를 때리게 된다 그러면은 물건을 하나 파는데 세금이 30%입니다. 그러면 그 마진을 어떻게든 챙겨야 되는 상황인데 계산기를 졸라게 두들기겠지만 어쨌거나 인원을 감축을 하고 사업을 될 수 있으면은 접는 것이 깔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업주라 그러면은 이 골치 아픈 상황을 좀 관망을 하다가 뭐 투자를 하든 뭐 인력을 늘리든 그런 고민을 하겠다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일 큰 피해를 보는 건 미국의 기업들입니다. 미국이 어쨌든 뭐 자기나 나라에 들어오는 거에 있어서 관세를 때리겠다는데, 그럼 미국을 빼고 다른 나라들이랑 깔끔하게 관세 어느 정도 적당히 기존에 계산기 두들길 필요 없이 팔아먹었던 그대로 장사를 하려고 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업주라 그러면은 미국 쪽에는 물건을 좀 파는 거에 있어서 관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업들이 물건 사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사람 굴리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그래서 일자리는 감소를 하고, 그리고 6, 7월 달에는 기업들이 뒤에 이제 관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재기를 졸라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7월 달까지 물가는 상당히 올라갈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세 번째로 주식을 하락하는 데 있어서 간접적인 영향이 없지 않아 있지만 금전적인 자금 흐름에 있어서는 가장 크거나 가장 플로우가 크게 흐르는 부분,
현재 일본이 9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합니다. 연준은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목표를 하고 있고, 두 나라당 뭐 실업률이랑 뭐 그런 것들은 비슷하게 흘러갈 텐데 왜 얘네는 금리를 올리고 얘네는 왜 금리를 내릴까? 현재 일본은 정부가 있다 그러면은 은행에다가 대출을 해다가 그것들을 지금 미국 채권이며 전 세계에 지금 투자를 통해서 돈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리는 거에 있어서 이자가 낮아야지 버틸 수가 있는데 물가가 이제 계속 상승을 하고, 그러다 보니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안 올릴래야 안 올릴 수가 없어서 현재 0.5%, 과거에 마이너스 0.1인가 2였는데 현재는 0.5%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일본 정부가 일본 은행을 상대로 대출한 금액이 진짜 엄청 어마어마한데, 그거에 대한 이자 상한 부분이 부담으로 작용이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현재 미국 채권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게 일본인데, 이 부분을 이 금리가 높아지면 상한을 좀 해야지 어느 정도 갚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낮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채권을 던지고 전 세계에 이제 투자가 되고 있던 그런 돈들을 회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금리를 1%를 올리든 뭐 2%를 올리든, 이것이 바로 엔캐리 청산, 전 세계에 뭉탱이로 있는 일본의 자금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돈을 뺄 곳이 신흥국에 투자되어 있는 돈들이지 않겠습니까? 현재 엔화 원 대비 차트인데 8월 1일 날 상당한 변동성이 생겼습니다. 일본 돈이 일본으로 다시 들어갔다는 것이 표현이 된 것이고,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에 따라서 일본 자금이 한국 시장에서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부분을 체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 환율과 엔 환율을 차트를 비교하다 보니까 5월 달부터 해가지고 자금이 들어오게 됐는데 하락하지 않습니까? 원화가 강세가 된다는 겁니다. 엔화 대비. 그래서 지금 5월 달부터 자금이 들어온 것이 저는 수급도 안 맞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이것은 중국 쪽이거나 유럽 쪽이거나 미국 쪽의 자금은 아닐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지금 보다 보니까 5월 달부터 자금 유입된 것이 일본 돈이더라고요. 물론 일본 돈만 아니겠지만 제가 차트를 봤었을 때는 현재 5월 달부터 주식 시장의 상승을 이끌어냈던 주력 세력들이 저는 일본이라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 자금 흐름들을 계속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필라델피아 지수, 목요일은 지수를 고점을 넘겨가지고 안착을 해서 기분이 상당히 나빴는데 고점 기준이 547입니다. 547이 가격을 넘겼단 말이죠. 근데 종가가 5527, 5472, 547인데 5527이네. 아직도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위험합니다. 필라델피아 지수 아직 종가 기준 54 전고점 5427 가격 위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어서 반도체 지수는 또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지수가 또 뭐 올라갈지 내려갈지 이것도 이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코스피 지난주에 금요일 날 최대 하락을 했습니다. 지수들 중에 1등 단연 1등 코스피 코스닥 한국 시장이 1등을 차지를 했고요. 그 밑에 뭐 나스닥 기타 등등이 있는데, 어쨌든 전 세계가 지수가 빠지고 있는데 이것이 대주주 기준을 바꾸는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아무튼 날씨가 더운 관계로 더 뭐 좀 보고 싶은데 혼미한 상태로 방송을 해야 되다 보니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뭐 공부들을 코버스 투자하는 데 있어서 공부들을 많이 하셔서 다 알고 계신 내용이지 않습니까? 신문들도 많이 보시고 정보들도 많이 이렇게 편입을 하시니까 제가 추가로 그냥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차트뿐입니다. 차트상으로 봤었을 때 바닥 기준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대칭으로다가 내리고 올리고,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전 세계에 으뜸의 부자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은 뭐 21선이고 뭐 이상한 뭐 RSI 뭐
이런 지수들 뭐 보고 분석하고 뭐 계산기 때리고 그런 거 필요하겠습니까? 부자들은 말입니다. 그냥 어느 선 기준들을 사는 선, 파는 선 이런 것들을 내가 샀어. 사가지고 한 10% 먹을래. 뭐 100% 먹을래. 아니면 대진가로 전 가격이 여기였으니까 여기다 던질래. 내가 여기 사서 여기다 던질래. 그리고 여기 샀는데 과거에 보니까 고점이 아무것도 없어. 내가 파는 기준이 없네? 그러면은 밑에 과거에 봤었을 때 최저점 가격으로 대칭을 올려다가 요 정도까지는 해먹어야겠다. 올려놓고 선거놓고 걷다 팔아먹고 단순합니다. 부자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게 거래를 합니다. 우리 같이 서민들이나 부자들의 이제 행동에 미리 대응을 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거지만 아무튼 가장 단순한 원리지만 가장 강력한 부자들과 함께 차트를 그려 나간다는 마음으로다가 대칭을 거놓고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쌉소리가 3,000% 빠질 뻔했는데 1353원 여기 매집을 통해서 1450원까지 해먹는 전략, 다음 주는 그렇게 구사를 하고 넘었다 그러면 1450원 줍줍을 해서 또 다음 주 일요일날 토요일날 작전을 한번 구상을 해보자고요. 그냥 지금 가격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칭 가격으로 위아래로 98원입니다. 98원 곱하기 2를 하면 196 정도가 되는데 단순하게 전 저점, 전 고점 대칭 가격을 형성을 하게 됐었을 때 올릴 수 있는 가격은 대칭 가격으로도 뭐 98원 올려도 되지만 상단가가 1647원입니다. 1647원, 1647원. 목표가는 1647원까지 갈 거라고 보고 매집을 하면 될 것 같고, 뭐 만약에 대칭 가격까지 중간 가격을 채워가지고 거래를 하겠다 그러면은 계산기 때려가지고 98원 빼면 1549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분봉 거래는 어느 정도 손을 줬고 이제 일봉 거래로다가 1353원 지지를 하면 매집을 월하수에서 매집을 하고 뭐 1255원까지 간다 그러면 추가 매집을 통해서 목금에 팔아먹는 전략을 가져갈 것입니다. 제가 틀렸다면 뭐 거래 안 하고 1255원 요 가격에서 4호가 그러면 1250원, 1550원, 1250원, 1250원 가격 밑으로 이탈을 하면 손절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기준이 섰기 때문에 일봉 기준으로 여기 대칭 가격 걸린데 1353원 요 가격 기준으로 매매를 할 겁니다. 요 가격 이탈하면 손절, 지지를 하면 사고 들고 가고. 방송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더운 날씨에도 시원시원한 곳을 잘 찾아다녀서 피서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